안녕하세요. 대배임 주성입니다. 11월 25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파도 산업에 대한 특징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뉴스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 산업 특징을 연관 지어가지고 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핵심 키워드는 실적이라는 키워드 하나랑 이제 주가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파도가 결국에 실적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된 이유는 결국 사법 리스크랑 실적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 리스크도 결국에 실적 부분들에 기인한 거고 우리가 파도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 실적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여부만 잘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뉴스 기사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내용인데 요거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와 SK 하이닉스 손잡고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라고 적혀져 있고 뭐 핵심 키워드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이제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수주 물량이 4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내려가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뻥튀기 상장 관련된 내용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 하도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월 기준이 되겠죠. 7일과 28일 날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 30억 원, 그다음에 31억 원 정도 규모의 컨트롤러 납품 계약을 맺었다라고 적혀져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국내 기업이라고 하니까 결국에 하이닉스 확률이 높을 거고 결국에 최종 고객사는 메타일 확률이 높다라고 적혀져 있고 데이터 센터용 ESSD 수주를 했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파도와 컨트롤러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 결국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파도 제품과 사용하는 이유는 메타에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타와 SK 하이닉스 파도 구도 이렇게 3자 구도가 21년 말부터 23년도 1분기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때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었죠. 21년도 때 51억 원 실적 기록하던 파도의 매출이 22년도 564억 원 11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고 이제 23년도 2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못했는데 제가 뭐 영상에서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메타가 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집중을 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 일반 데이터 센터 향으로 했던 이 파도 제품 사용 부분들을 잠시 중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산업 기조가 조금 바뀌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 성능이 좋은 기업용 SSD 제품이 파도가 만드는 제품이 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 4분기부터 파도 매출이 다시 우상향 기조를 보일 거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 이제 하이닉스랑 해서 메타 쪽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바이오인 기업 매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웨스턴 디지털과 협력을 하면서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매출 공시 나왔던 부분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달 15일 날 64억 원 수주고를 올렸고 이 중에 73억 원은 이번 달 그리고 290억은 다음 달 납품이 계약이 되면서 파도 매출 4분기 매출이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규모로 본다면은 지금 뭐 한 300억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연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지 다시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업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나온 이제 더벨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각설하고 제가 여기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파도가 B2B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이야기를 하는 용어이고요. 이 거래에 있어서 극단에 있는 계약 방식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발주처가 원하는 수준의 대략적인 제품 수량을 공급처에 알리고 나서 이에 맞춰서 구매 주문을 진행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인데 SSD 경우 발주처 부분의 제품에 대해 투입되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특징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 파도가 컨트롤러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 공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개월 남짓이라는 이야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 월간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별로 생산을 진행하는 이런 계획적인 방식의 진행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차이점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파도처럼 이렇게 1개월 만에 제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실적이 언제 뻥튀기라고 표현한 게 맞을까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뉴스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나왔던 실적들은 대부분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산 물량이 들어가서 한 달 전에 수주를 놓고 제품을 가져온다라고 본다면 파도 실적이 갑자기 몇백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장했을 때 매출 기록을 했던 1000억대 매출까지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파도를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산업 특징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부분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순식간에 파도 매출이 올라가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고 단 며칠 만에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편차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편차를 보인다면 이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주가는 순식간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파도를 투자하기의 시점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려 있었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반등할지 추가적인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에 전방산업에 대해서 계속 분위기 어떤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파도가 결국 실적을 매출을 잘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느 쪽이 확률이 조금 더 높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주가 흐름을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었을 때 뉴스 기사에서는 온통 부정적인 내용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밖에 나오진 않았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 아래쪽에 있었을 때는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좀 매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때 왜 매수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이 다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위치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무서워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와서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구간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파도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지 주가가 저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여기 앞전에 저점을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지 확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장마판에 4.8%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장기평선 241선과 단기평선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지 같이 지켜보면서 또 파도 관련된 소식 있으면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